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1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 6시고요. 업무 끝나고 좀 여유롭게 그냥 천천히 좀 방송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데이브 랜드리의 책에서 진행할 내용은 앞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 되돌림의 패턴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하고 같이 좀 패턴을 찾아보고 연습해보는 그 과정을 한번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데이브 랜드리는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추세에 참여하는 좀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흔히 이 되돌림이라고 표현하는 주가 조정 이후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되돌림 패턴들에 조금 더해서 뒤에 나오는 변형된 패턴들은 이 데이브가 실제로 이 매매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가장 늘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요. 우선은 한 가지 패턴을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이 연습을 시작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실제 필요한 것은 수많은 패턴들을 조합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패턴이다. 이 데이브의 고객들 중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패턴만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보조지표나 뭐 이것저것 다 패턴들을 뭐 섞어서 활용하면은 오히려 이 혼란만 더 가중이 되고요. 매도나 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연습을 하고 하나를 마스터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때 추가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이 데이브 랜드리의 말을 한번 새겨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는 실제 사례하고 한번 좀 같이 담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첫 번째 이 패턴을 한번 보면은요. 어, 추세 너가웃이라는 이 패턴. 이것은 좀 간단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패턴인데요. 데이브가 즐겨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특히 지속적인 추세와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투자 규모가 작거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가가 처음으로 조정받으면 곧바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죠. 추세를 따라서 그 방향대로 매매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추세가 난 것처럼 좀 보인다고 해서 시장에 곧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손에 든 카드가 적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넉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던지는 바람에 여러분이 함께 휩쓸려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이고요. 이 말은 이따 패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추세 너가웃은 고점과 저점을 찾아다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패턴이면서 결국을 그런 사람들을 다 털어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추세 너가웃 패턴은 상승과 하락 추세에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만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패턴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제 보면은 이 상승 추세의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너가웃 움직임, 하락이겠죠. 해당 종목의 이 적정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도록 부추기죠. 그들은 소문과 사실을 혼동하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전의 상승 추세가 재개되었을 때 그들은 매도 포지션을 환매할 수밖에 없다. 매도 포지션의 환매로 인한 매수는 상승 추세를 이전보다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 너가웃 패턴은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적은 사람들이 이 나가 떨어질 때 더 강한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전의 상승 추세가 재개될 때는 매수 주문 가격을 시장의 현재가보다 위에 넣어야 좀 수익 기회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이 추세 너가웃 패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지 이 한번 좀 보면은 한번 좀 써드릴게요. 좀 길기 때문에 첫 번째를 좀 보면은요. 해당 종목의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지속적인 추세 중인 경우 일단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 추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선 추세 식별 패턴이나 이동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선 역할을 하는 화살표, 화살표는 반드시 한번 그려봐라. 그려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이 되돌림을 형성할 때 주가가 최소한 직전 이 두 개의 차트를 합친 것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 바의 길이가 길수록 더 이상적이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장대 음봉이 형성돼야 한다라는 것. 이 패턴은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한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바에서 필요한 되돌림을 형성할 수 있고 혹은 며칠에 걸쳐 되돌림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대 음봉 다음에 바로 뚫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뒤에 횡보를 하다가 뚫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경우에 모두 이 추세 너가웃 패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를 보면 패턴을 형성한 이 바라는 거는 바차트를 의미합니다. 미국식 바차트죠.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되 그 가격까지 다시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한번 보면 추세 너가웃 패턴을 형성한 이 바차트의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되 만약에 이 고점을 뚫지 못하면 매수하지 마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폭이 클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용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폭이 너무 커버리면은 정말로 진짜 상승 추세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되죠. 너무 많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종목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쌓이고 차트를 보다 보면 아마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림이라는 건 이 하락하는 와중에 하락할 때 사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락했다 되돌아갈 때, 그래서 되돌림인 거잖아요. 그때 사라라는 겁니다.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와중에 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점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주가가 추세 노가웃 패턴을 형성하는 바의 고점 이상으로 어차피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안 사면 그만. 추세 너가웃 패턴에서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다른 어떤 패턴보다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좀 매매 기회가 좀 많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추세 너가웃 패턴을 이용한 매매에서 매수 진입 신호는 추세 너가웃 패턴을 형성하는 바 차트의 고점 바로 위의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매는 추세 노가웃을 형성하는 바의 저점 아래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승 추세 화살표를 그려보라 라는 거죠. 추세선처럼 이 추세선은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아니면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그리면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위에 있구나.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 너가웃이 나옵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와중에 주가가 살짝 조금씩 떨어지다가 한번 크게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 이때는 이제 추세 너가웃이 돼버린 거죠. 그쵸? 이때는 좀 적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좀 조급한 사람들은 그냥 확 매도해버리는 그런 도망 나와버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두 번째 썼던 내용 적어도 요 직전 두 개의 차트를 합친 것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보면 그래도 이 캔들은 아니죠. 바차트가 이 적어도 한 3개, 4개 정도보다는 아래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너가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3번 지점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 차트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주 작은 이 바차트가 그래도 이 추세 너가웃이 있었던 이날의 고점을 그래도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3번 부근에서 이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것이겠죠. 그죠? 이때 고점을 뚫지 않으면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화살표를 그려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냥 이 애플의 이 주가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예를 좀 보면은 이 1번 부근에서는 이 상승 화살표를 그려주면서 그쵸? 갭업도 있고 굉장히 좀 이격도 벌어져 있고요. 그쵸? 이동평균 강하게 아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요 아래 있는 건 이동평균 선이죠. 그쵸? 요 화살표 추세선처럼 화살표를 그려주고 추세는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 너가웃을 한번 봐야겠죠. 추세 너가웃은 요 2번 이날이 이제 추세 너가웃이 될 수 있겠죠. 이때는 특히나 이동평균을 건드리고 되돌아가는 패턴까지도 좀 나와줬고요. 요거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살짝 주가가 조정 이후에 강하게 직전에 뭐 2개, 3개의 캔들을 먹어버리는 이 저점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 너가웃 날의 이 고점 부근을 그래도 뚫어주는 이 3번 자리에 캔들이 나오죠. 그럼 이때는 되돌림이라는 건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쉽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되돌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 확인.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이런 바닥에서 잡고 싶어요. 잡고 싶지만 이 데이브랜드리는 한 파동은 보내줘라. 한 파동은 보내주고 한 번의 조정 이후에 되돌림 패턴이 나올 때 1차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하고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면 2차 매수 아니면 뭐 이쪽 부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겠죠. 추세가 명확한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1차 파동만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파동은 보내주고 두 번째 파동부터 들어가라 라고 하기 때문에 되돌림 패턴을 그래서 주로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너가웃 패턴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책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지만 좀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실제 사례도 한번 좀 같이 가볍게 한번 좀 봐볼까요? 요즘 좀 보이는 게 뭐 ETF 차트들로 좀 봐보면 네,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코덱스 자동차 ETF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이 추세를 보여주는 이 차트죠. 일간 차트고요. 생소하시겠지만 이 차트는
바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보다는 입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차트고요. 뭐 대표님이나 저희도 이 바 차트나 캔들 차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 차트로 이 책에서는 바 차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바 차트로 예시를 한번 들으려고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혹시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그래도 차트를 좀 이제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되돌림 구간, 이 추세 너가웃 구간이 어딘지 아실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뭘 해야 됐었죠? 추세. 추세를 확인해야 됐었죠. 그러면은 자,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 추세선 같은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아, 얘가 추세가 살아있구나를 일단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뭐 조정도 이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언제 매수를 할까? 그죠? 언제 매수를 할까 좀 보는 겁니다. 언제 매수를 할까 보면은 음, 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날이 이제 추세 너가웃. 글씨를 작게 할게요. 이날이 이제 너가웃 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날이 이제 돌파.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까 봤던 패턴들하고 비슷하죠. 상승 이후에 그쵸? 추세가 명확한 상승 이후에 이때도 한번 조정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도 한 번 더 상승은 하지만 강하게 장대 음봉. 좀 마켓이 바의 길이가 좀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좀 조급하거나 물량이 작은 사람들은 이 도망 나가기 때문에 도망 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길면 길수록 좋다. 하지만 이 떨어질 때 매수하지는 마라라는 것. 이 떨어진 날, 이 너가웃 당한 날의 고점, 이 고점 부근을 뚫어주는, 돌파해주는 날을 확인하고 매수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종목으로 치자면 1차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고 보니까 뭐 올라서 그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또 조금 이렇게 봐도 네, 그렇죠. 좀 앞에 내용을 몰랐다고 봐도 이것은 그냥 좀 정형적인 이 추세 너가웃의 되돌림 패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승 추세에서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은 삼성전기. 삼성전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네. 아이고. 여기. 자, 추세 너가웃 패턴. 자, 일단은 이쪽 바닥을 찍고 그쵸? 좀 제가 펜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에서 왼쪽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1번 부분이 되겠죠. 화살표를 그려주는 1번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와줘야 되겠죠. 물론 뭐 조정이 안 나오고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노가웃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도 하락은 했지만 이날을 볼게요. 이날도 신고가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직전에 두 개 차트를 먹지는 못했어요. 하나 차트밖에 먹지 못했고 그쵸? 여기가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다가 이날은 어떤가요? 보면은 적어도 이 네 개의 캔들보다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긴 이 차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 회복해주는 이 돌파 한번 좀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봐보면 이쪽 부분입니다. 자, 4개의 캔들을 하회하는 음봉의 캔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돌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너가웃 되돌림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제 패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날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저점, 그쵸? 이 추세 너가웃 날에 이 저점이 손절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그냥 손절을 걸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주가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날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 추세 너가웃의 저점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봐서 자,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구간이었죠. 그쵸? 이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쭉쭉 따라가면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조정이 한번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추세 너가웃 이 하락에서는 추세 너가웃이 없네요. 그쵸? 없고 이날도 장대 연봉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너가웃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조금 쭉쭉 가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가다가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나오고 이쪽 부분에서 하나 나오네요. 자, 이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주가가 한 번 더 상승 이후에 이날 그래도 주가가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추세 너가웃. 그리고 적어도 두 개 캔들보다는 저가가 아래 있고 저가 기준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가는 건 상관없고 저가 기준으로 더 깨고 내려갔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너가웃이 됐냐. 그래서 적어도 뭐 한 4개 정도는 깨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 날에 고점을 뚫어주는 아주 강력한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거래량도 좋고 뚫어주는 이런 너가웃, 추세 너가웃 되돌림이 나오면서 2차 매수, 이 부분이 2차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이날이 1차,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뭐 굳이 여기 1차 부분의 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쭉 홀딩.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물론 뭐 이쪽 부분에서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쵸? 이쪽 부분에서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만약에 이 패턴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날 2차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2차 매수가 이날 들어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제 쭉 상승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트레일링 스탑으로 그냥 고점 대비 5% 빠지면 그냥 매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이쪽 부분에서 매도될 수도 있고 뭐 이쪽 부분에서 매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 너가웃 되돌림 패턴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매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다른 패턴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매수 타이밍들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추세 너가웃 이 되돌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코덱스 자동차 ETF하고 삼성전기를 가지고 한번 좀 예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의 뭐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그냥 공부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차트 한번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